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것은 가난도 실패도 아니라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쉰을 넘겼는데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억울함을 바로 쏟아내고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앞으로도 쉽게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의 노년에서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강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작은 무시에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당하면 참지 말아야 합니다. 존엄을 지키려면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 지켜본 인생은 그 말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입을 여는 사람, 가장 먼저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 가장 먼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마음의 평안을 오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존엄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교수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수없이 무시를 받아왔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자리도 있었고 의도가 왜곡된 평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유 없는 비난 앞에 서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 역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억울했고 분했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하며 사실은 감정에 끌려다니고 존엄을 세운다고 말하며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행동을 합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는 것은 자존심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상처 입은 마음의 방어일 뿐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흔들리는 지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설명하려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스스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존엄은 타인의 태도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무시에 자신의 가치를 맡겨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가볍게 대할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이 당신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나는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느꼈습니다. 젊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이김보다 지킴을 요구합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그 무시를 즉시 없애려 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상대의 손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이 한순간을 넘기지 못해 노년 내내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왜 참지 못했을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말 한마디를 오래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일입니다. 가치는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는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켜질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나는 다음에서 조금 더 깊이 풀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무시를 당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두려움입니다. 내가 하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이 정도 대접밖에 못 받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겉으로는 분노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만 그 뿌리는 대부분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히, 더 깊게 파고듭니다. 젊을 때의 무시는 잠깐의 상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기회가 오고 또 다른 자리에서 만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의 무시는 다릅니다.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았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시는 단순한 말이나 태도가 아니라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수많은 어른들의 눈에서 이 질문을 보았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은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설명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지 길게 말하고 또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설명한다고 존중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자기 확신이 약하구나. 나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 속에는 자신을 지키려는 절박함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사실 하나는 절박함이 드러나는 순간 저놈은 한 발 물러난다는 점입니다. 나는 한 번은 아주 성실하게 살아온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지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사람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는지를 숨 가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상하게 더 초라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시 앞에서 설명이 남기는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 전체로 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말 몇 마디로 평가를 뒤집으려 하는 순간 그 삶의 무게가 오히려 가벼워 보이게 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면은 속으로 분노했고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무시를 없애려는 노력보다 무시를 견디는 태도가 훨씬 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여기서 말하는 견딤은 참고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견딤이란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이 내 존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견딤입니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무시당합니다. 하지만 내가 본 인생은 조금 다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중에서도 품격 있게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르게 대접받습니다. 반대로 늘 자신을 방어하고 늘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무시는 상대의 수준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안정입니다. 무시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크게 철렁인다면 그 노년은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입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상처받는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무시가 반복될 때 사람의 영혼과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무시를 끌어당기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무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느껴지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 나는 이 질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 숨어 있는 더 깊은 고통도 함께 보아왔습니다. 무시는 반복될수록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바꿉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조금씩 자신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무례한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부족한가로 생각이 바뀝니다. 이 변화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사람은 외부의 무시를 자기 내부로 들여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존엄이 안으로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투가 바뀌고 자세가 달라지고 결정할 때마다 망설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무시는 더 자주, 더 가볍게 찾아옵니다. 나는 이 악순환을 많은 중년과 노년의 삶에서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당당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회의 자리에서 말수가 줄고 가정에서도 의견을 접고 결국 그냥 내가 참지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참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참으면서 마음속으로 자신을 작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에 약해집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면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더 조심하고 더 낮아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낮아질수록 관계는 더 불균형해집니다. 나는 한 어른에게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누가 나를 무시해도 화를 낼 힘조차 없어요. 그 말은 체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깊은 피로의 표현이었습니다. 무시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무기력은 영혼의 기운을 서서히 말립니다. 하고 싶은 말이 줄어들고 하고 싶은 일도 사라집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나는 이 말이 노년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만은 늙는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무시에 익숙해진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기대를 접고 열정을 접고 스스로를 접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조금씩 색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그 태도를 내 마음속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조용하지만 깊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왜 이렇게 작아졌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존재 자체로 존귀합니다. 직함이 없어도 역할이 줄어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결과와 속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의식적으로
자기 존엄의 기준을 자기 안에 세워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하루의 기분을 맡기게 됩니다. 나는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삶이 점점 단순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무시는 더 이상 당신의 중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무시를 받지 않는 삶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시에 무너지지 않는 삶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힘도 말솜씨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무시를 당했을 때 어떤 행동과 말이 자신의 품격을 더 깎아내리는지, 그리고 왜 어떤 말은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나는 이렇게까지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모릅니다. 이 말들은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엇이 함께 빠져나가는지를 오래 지켜보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삶의 무게입니다. 사람의 삶은 설명할수록 가벼워지고 침묵할수록 깊어집니다. 나는 이것을 젊은 시절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잘해야 인정받는 줄 알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존중이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며 정반대의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적은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되었고, 자기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보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더 깊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무시를 받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자기 인생을 변명처럼 꺼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이 설명이 되는 순간 그 삶은 이미 증명이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증명이 필요한 삶은 늘 불안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감정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무례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모릅니다. 이 말들은 순간적으로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관계를 더 깊이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적받는 순간 귀를 닫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많은 갈등의 끝에서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서로 옳다고 말하지만은 아무도 듣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무시 앞에서 말로 이기려는 순간 이미 인생의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농담입니다. 제가 원래 그렇죠. 이 나이에 뭘 기대하겠어요. 이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무시를 허락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대로 대우받게 됩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쉽게 올라갈 수 없는 낮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무시를 받을 때 현명한 사람은 말을 줄이고 행동을 단정히 합니다. 자세를 바로 하고 말투를 낮추고 필요 없는 설명을 덜어냅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숨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존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품격은 무엇을 더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괜히 나서지 않는 것, 괜히 설명하지 않는 것, 괜히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이 괜히라는 말 속에는 오랜 세월이 쌓아 올린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나를 지켜주는 말인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 말인가? 이 질문 하나로 수많은 후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시는 때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시 이후의 행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조용히 바꿉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말로 지키지 않습니다. 태도로 지킵니다. 태도는 소리 없이 전해지고 시간이 지나서야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무시 앞에서 당장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서 존엄을 빼앗기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는 당신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태도가 어떻게 노년의 평안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늙어가며 점점 더 단단해지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에 이르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 알게 됩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시를 바로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세상은 계속 흘러가고 당신의 삶도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갑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더 조용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삶의 리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의 식사, 하루의 산책, 하루의 휴식, 하루의 감사, 이 평범한 리듬을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깨뜨리지 않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을 잠 못 이루고 밥맛을 잃고 사람을 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이미 끝난 말 속에 너무 많은 생을 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시는 그 순간에 머물게 두어야 합니다. 그날을 넘어 당신의 내일로 따라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더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말은 자연히 줄어들고 말이 줄어들면 상처도 덜 남습니다. 나는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채찍을 들지만 나이가 들면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시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인생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누군가의 태도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조용히 인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는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습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사람은 늙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자기 삶의 중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조용히 할 일을 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감정에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삶, 이것이 오래 살아온 사람이 비로소 알게 되는 인생의 속도입니다. 나는 이제 무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무시가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당신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은 시간은 자신을 증명하기보다 자신을 아끼는데 써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용히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